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종법원 불렀습니까? 예, 불렀습니다. 예, 종법원을 다 끝내지 못했는데 아마 오늘 종법원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울성사의 6조 단경 희를 살펴갈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후반부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2학기 보려고 했던 진울성사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진울성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비적 고찰이 좀 길게 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비교적 그 선종, 선에 대한 이해들이 아마 잘 없을 거예요. 불교학과는 주로. 선도, 첩배선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래서 예비적 고찰 개념으로 좀 길게 수업이 진행된 감이 있지만, 도움이 되고 있나요? 네. 아직 본론은 안 들어갔어요? 모릅니까? 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전제돼야 될 부분이어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이제 종복 두 번까지 이렇게 좀 장문의 글을 보는 느낌이 있어서 옆에 집기 부분하고 두 개를 동시에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해도 철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두 가지를 다 본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수업 일수가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진울이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진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비적 고찰이 전제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최영희 선생님도 좀 더 보충을 했습니까? 예, 그냥 조금 더. 예, 그럼 나와서 해보시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청일입니다. 우리가 종법원 356페이지 지난번에 하단에 성지도 전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지상선사까지 봤죠. 네. 이제 지도선사를 볼 차례입니다. 성지도 마지막 네 번째 줄부터 바로 지도 스님 거기부터 시작할까요? 예, 그렇죠. 우리 그 전에 앞에 거 다 했습니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했어요. 제가 좀 해보죠. 예, 하세요. 핵심만. 네. 핵심만 한 줄로 하던. 예, 간단하게 그러면 첫 번째 그 불교 사상사에서 선사상의 지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론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하려고 했던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 선사상을 광의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요, 그 살펴보겠다는 그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중국에 와서 만들어졌지만 선이라는 개념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그때부터 이제 이어져 왔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선사상을 넓은 의미에서 이제 살펴보는 걸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초기 불교에서도 이제 선이 있었고 선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부파 불교 때에도 선사상이 있었다.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선은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해도 돼요. 네, 이렇게 이제 해서 실천적으로 이제 어떤 수행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뭐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셔가지고 대승불교 이제 들어오면서 선을 어떻게 이제 했는지 그래서 이제 결론만 한번 잠깐 읽어보면은 불교 사상사에서 선사상은 단순한 수행법의 하나가 아니라 붓다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불교 정신의 근원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석가모니의 성도는 선정 수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선은 불교의 시작과 동시에 존재해왔다. 초기 불교에서는 사성제와 팔정도는 연기법의 실천 속에서
사선을 중심으로 한 수행이 전개되었고 이는 중도의 실천과 무아의 체득이라는 핵심 사상과 맞닿아 있었다. 이 시기의 선사상은 해탈을 위한 실천적 지혜로서 사유와 명상, 선정이 일처화된 형태로 구현되었다. 부파불교, 특히 아비달마 시대에 이르러 불교 사상은 교리적 정밀화를 거듭하였다. 법에 대한 분석과 재범 분별은 실제의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무아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지적 수행이었으며 이를 곧 사유적 선정의 한 형태였다. 다양한 수행법과 삼매론, 오정신관과 같은 구체적 실천체계는 선정의 전통을 심화시키며 선사상의 교학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승불교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승경전의 형성과 함께 선사상은 다시 본래의 체험적 성격을 회복하였다. 즉 붓다의 상부고이 하와중생의 목적을 실현하게 되었다. 반야의 공사상과 열애장사상, 불성사상은 직지인심, 견성화물이라는 선의 본령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화엄경의 중중무진연기, 열반경의 불성론 등은 모두 선종의 형성과 밀접히 관련된 사상적 전통이었다. 특히 능가금과 기신호에 나타난 불리문자와 불설의 사상은 선종의 교회별전 정신으로 직접 연결되었다. 따라서 선사상은 불교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실천의 중심축으로서 초기의 선정 수행에서 대승의 견성 성불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였다. 불교의 다양한 교학은 선적 체험을 해석하고 전개한 사유적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선은 그 모든 이론의 근원적 체험적 토대였다. 결국 선종의 출현은 불교 사상사의 자연스러운 비결이자 붓다의 깨달음, 정신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해봤습니다. 결론 보면 그렇군요. 입장의 결론이고. 혹시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아까 향인씨 뭐. 이게 사상이라고 하면 철학인데 당시에 철학은 뒤에 발전하는 거고 그런 아까 얘기한 그 수행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이유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선 이퀄 선이 있었다, 선 사상이 있었다. 그때 뭔 사상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사상은 정립이 된 것이고 네. 그런 수행들이 수행법들이 뭐 있었다, 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선 사상이 초기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게 정리하신 학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은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지금 이쪽에 뭐 저 청하 스님 저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불선이 초기부터 원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법이 없어요. 연불선 한 적도 없고 물론 이제 근원을 달리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여기서 선 사상이 있었다니까 그분은 또 거기까지 따라붙어가고 연불선이 초기부터 있었다. 그런 법이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개념에 정리할 때 책을 쓰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원리를 찾으면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순 사상이 있는 것처럼 좀 표현이 약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의 생각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 주제를 좀 주셨을 때, 이 과제를 주셨을 때 어떤 뜻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좀 선이라는 거를 따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불교 사상사에서 선의 위치라는 거를 또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쭉 한번 그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미에서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해석을 해봤는데 이후에 잡힌 거기 때문에 초기부터 있었다. 그렇죠. 좁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걸 다른 데서 또 갖다 쓰니까 좀 불편하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준 거는 이제 불교 전 사상사, 이거 뭐 여러 종파 또 이렇게 철학 이렇게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선 사상이 지니까 간에 이제 뭐 선, 예를 들어서 뭐 선종, 선악, 설리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이제 종합적으로 사상사라는 개념,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나 어떤 사회적 여러 가지 역할을 어떤 사상이고 사유체계 관념체계라고 할 때 그 사유체계 관념체계는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시대의 문제, 시대의 요청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함께 해왔던 그런 배경에서 이제 선이라고 하는 또 선 사상이라는 의미를 자리매김하고 들어가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위해서 일장을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이건 이제 초기에 한정되는 게 아니죠. 전체 불교 사상사 속에서 이제 성사상을 이렇게 보자는 것이었고, 2장 같은 경우도 이제 동아시아 불교 사상사에서 선종의 일상이라는 의미로 했던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궁금한 게 아니고, 네. 읽어보니까, 네. 따지는 말입니다. 궁금해서 좀. 네. 왜 존댓말이랑 반말이랑 같이 섞였어요? 아, 이거는 아직 제가 그 마무리 다 이제 정리를 못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추후에, 네, 어조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해요. 아직 덜 돼서 그렇습니다. 예. 이거 약간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선종이라고 계속하고 선종, 고관종, 있었잖아요. 중포종. 그런데 이제 그 대종고 스님 가나선주에 오면은 그 종파가 다 없어지고 어쨌든 거의 통합되고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오면은 선종이라기보다 선불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해주셨습니다. 선종이라고 할 때는 왜 선종인가? 어느 시대부터 와서 왜 선불교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표현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중국 불교,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학종이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흔히 볼 때는 단야 계통 중간에서 삼론이 먼저 대성으로 보면 삼만, 그 다음에 이제 열반, 그 다음에 이제 아미다나 부사, 비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성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되는 부분이 이제 지론학, 선론학, 법사학.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그런 여기 이 마크 하나 안 드렸나 여기? 지금 불학의 8종을 얘기할 때 삼론, 법상, 율종, 율, 천태, 화음, 정토선 이렇게 여기 우리 세불연구소 마크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론, 삼론, 법상이 유식계열이면서 이제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제 남산 유학, 도선 유학사, 그다음에 또 밀학, 지공 이런 들, 불공 이런 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8종, 대성 8종이 이제 서로 구사 유식을 빼고, 구사 성실을 빼고, 이제 어떤 날 이제 그래서 13종 중에 이제 마지막에 천태정토 화엄선이라는 4종이 종파가 형성되잖아요. 이제 종파가 형성된 시점은 이제 천태가 제일 먼저 선태, 화엄, 정토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선불교라는 말이 이제 일반화된 것은 굉장히 근래의 모습이죠. 이제 미국의 일본 그 스트링 다이센저가 19세기, 20세기 초에 미국에 건너가서 일본 선종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 젠, 이렇게 발음을 하고 일본 선을 전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젠이 뭐야? 젠이 불교인가 아닌가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젠 부디즘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걸 통해서 젠이 불교의 일부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처음부터 선불교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이후에 미주를 통해서 이렇게 역으로 우리가 지금 선불교라는 말을 쓰고, 그걸 이제 번역했습니다. 사실은 선법, 선관, 선종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맥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선이라는 게 사실은 보면 뭡니까? 천태, 정토, 화음, 선이라는 게 중국의 최종적 형태가 되면서 사실은 송대 이후에 가게 되면 송원명청 때 가면 사실은 선이라는 것이 13종 중에 하나를 넘어서서 오히려 1 내지 12종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처럼 대응하죠. 또는 거기 크게는 이제 4종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1 내지 9종이어도 좋고 9종에 대응하는 어떤 대등한 개념처럼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면서 앞에 교의 상대로서 선이 결국은 수행의 대명사처럼 되면서 천태선, 화엄선, 정토, 연불선
이 소명서로 가면 그냥 그래서 오히려 선이 상위 개념으로 돼가지고 교에 대응하는 선에서 심지어 교도 아울러서 천대선, 화엄선, 정도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맥락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불교라는 말은 아까 일본인들의 그 일본 불교가 미국에 가면서 전해져서 서양에 알려졌을 때 서양인들이 젠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걸 이제 불교 일파에서 젠 부디즘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선불교라는 말로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우리 국내에도 다시 역으로 돌아와서 지금 많이 쓰고 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치 선의 어원을 따질 때 불교 자의적인 거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일반적이지만 사실은 노장적 사유가 녹여있는 또 심지어 유교 성리학에 녹여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적 산물 인도에서 시작됐다 하더라도 선이라는 게 목격화된 것은 중국으로 보기 때문에 선불교라는 말을 쓴 이유는 사실은 종래 교학에 대등한 관점을 가지는 의미, 위상을, 지위를 가지는 데서 선불교라는 말을 그냥 편하게 쓰고 있죠. 근데 그 선 안에는 사실은 불교 내의 교회 선례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노장, 또 중국적 토양, 또 유교 성리학적 배경까지 다 아울러서 선불교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선이라고 할 때, 선불교를 할 때 단순히 불교의 범주로 제한하는 부분에는 조금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노장적 사유, 중국적 사유, 이렇게 유교 성리학적 사유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선이 가장 중국적 또는 선이라는 게 선종이든 이게 오히려 중국에서 성립되고 완성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사실 부정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고요. 그다음 5가7종 얘기하시는데 5가7종은 낭송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종고 이후에 이제 가나선이 워낙 뭐 중심이 되고 가나 중심으로 통합이 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가나선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뭡니까? 뱅지 정각에 의해서 명명된 거잖아요. 대해를 이제 명명할 때 선풍을. 그리고 그 흐름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록이 많이 안 남았지만 실제로 법안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오가 중에도 뭐 운문선, 운문어록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임제선, 또 조동선, 또 뭡니까? 하나 더 있죠? 위안. 이런 쪽이 다 들어왔어요. 신라말 고려초에 보면요. 그게 잘 부각이 안 되고 너무 우리가 임제동 양이파 중심으로 기술이 되고 조동도 지금 뭡니까? 조동 우리 요해, 뭐 시편당 이런 전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제만이 아니라 조동 전통도 있었고 운문 전통도 있었거든요. 법안 전통도 고려초 보면. 그 중국도 사실 그게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가능성의 그 워낙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전히 뭐 조동 계통도 중국도 있어 왔잖아요. 그 전통은 뭐 동남아 예를 들어서 베트남 또 일본 같은 임제 조동 황별까지 이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종고 이후에 선이 완전히 통합됐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아니 그 이제 나름 수업을 들으니까 탁들을 어떻게 그리냐면 5가 7종까지는 선종으로 보는데 그 이후 가나선 그런데 가나선부터는 네. 선불교라고 선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불교라고 그것들을 우리가 선불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전략적일 수 있는 표현인데 사실은 좀 차별화함으로써 자신들을 이제 다른 교회에 대등한 어떤 범주를 우리가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조동계통은 그렇게도 안 보잖아요. 목조계통.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가나선 일변도에서 말하는 하나의 그 레토릭이지. 그리고 좀 선불교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미국에서 오히려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게 일반화시키는 게 어려워요. 가나선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나 가나선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도선도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가나선 영향이 컸고 지금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게 동아시아 전체에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이게 선조서들이 많이 지금 일본의 책들 대학이다 세자나 많은 책들 번역한 영향 속에 있고 또 최근에 뭐 국경대에서 나온 이런 부분도 좀 있어 그런 부분이긴 한데 우리의 고유한 맥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물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선학자들이나 선하는 분들이 좀 오히려 이 자생의 의미를 강조하자는 의미는 아닌데 또 중국에서 일본에서 했던 부분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뭐 다 영향을 주고 갔지만 좀
독자성 이런 의미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선의 단도를 너무 중국 중심, 일본 학자 중심의 것만 가질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해왔던 고민했던 사람들의 토양 속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맥락들, 질문들이 지금 앞에도 있죠. 도의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나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실제 그런 부분이 있고, 핵심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너무 사대화해졌고,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께 없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음칭가 대신도 그렇고, 이후에 나옹이나, 태고도 그렇고, 성한, 뭡니까, 직지 있었던, 이런 인물들, 경한, 배운 경한, 이런 쪽으로 우리 나름대로 독자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연구도 많이 안 되고 있지만 주목을 잘 안 하잖아요. 전부 뭐 육조고, 뭐, 전부 이게 대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까. 문제는 이제 한국선을 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걸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좀 더 그걸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사실. 이제 우리 해시스님 같은 분들이 좀 하셔야지. 선입 쪽에 하는 분들이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명상으로 그렇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명상을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자꾸 전도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생각이 있습니다. 핵심만 해주세요. 예. 저도 과제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이렇게 수업하면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제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옆에 교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같이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불교 사상사에서 선종의 위상 해가지고 이제 동아시아 불교 사상사는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 일본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국 불교의 전개와 이제 선종의 성립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많이 살펴주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별히 뭐 많은 이야기를 할 건 없을 것 같고 이게 자꾸 꺼지지. 이것만 꺼져요. 제목이라도 읽었어요. 안 돼요. 소재. 좀 잘 못 들었습니다. 제목이라 되니까. 예. 이 자꾸 화면이 꺼져가지고요. 이것만 꺼지네. 이건 안 꺼지네. 아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잠깐 한번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하다 다시 켜지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은 그런 일이 보이더라고. 마우스 힐을 하나 자꾸 꺼지는. 그러니까 스크롤바로 보내면 돼요. 됐다. 네, 그러면 제목 위주로 읽어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내용 중에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중국 불교의 전개와 선종의 성립해서 이제 선종이 성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적어봤고, 그다음에 교학 불교를 초월한 실천적 사상으로서의 선종. 그래서 이제 그 선종의 발전 과정에서 이제 초월입니까? 포월입니까? 초월. 뛰어넘고 넘어가는 포월입니까? 점핑에 뛰어넘는 초월입니까? 뭐가? 대우에 붙었죠. 이렇게 다 끌어안고 가는 포원이냐, 그냥 점프하는 거냐, 라고. 포월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소한 표현이 아니라, 포월. 포월한 실천적 사상으로서의 선종.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동아시아 각국으로의 전파와 사상적 전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이제 son대 이제 5가 실종으로 이제 형성된 과정들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통일신라 말기부터 해서 유학한 승려들 중심으로 구산성문이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이제 큰 역할을 하셨다는 내용들을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했고요. 그리고 일본 부분을 뭐 조금 이제 써봤는데, 일본에서도 이렇게 선불교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어떤 그 문화적인 의미에서 이제 많이 그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그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사상사 속에서 선종의 위상 해보면은 이제 그 선종이라는 게 어떤 동아시아의 그 사유방식을 좀 변형시킨 철학적 운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의미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종교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운동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볼까요? 철학적 운동.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일본 불교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그 차도라든지 뭐 화도, 서도 등의 어떤 일본 전통 문화의 그런 형성에 있어서 그 선 사상의 그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이제 형성되고 그 구축됐다. 철학적으로 이제 네. 그렇게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맥락처럼 보면 철학이라는 게 하나의 세계관이죠. 세계관 다르시잖아. 세계관이니까. 예, 지금 우리 이 단어가 눈에 띄어서 동아시아 사유 방식 전체를 변혁시킨 철학적 운동이었다. 우리 여기 정영진 철학도 한번 얘기해봐요. 철학이 뭐예요? 철학이요? 저는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철학의 중심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을 흔히 이제 얘기하잖아요. 다르샤나, 인도 철학의 다르샤나, 또 그래서 우리가 또 중국의 순자에서 나오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장태염이 필로소피에 대응하는 말로 이제 견으로, 또 인도 철학 불교사의 다르샤나의 관으로 이렇게 고덤으로 되니까 이제 니샤마나가 필로소피를 이제 희철학, 철학의 기본하는 그래서 힘을 빼고서 철학이라는 말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세계관이죠, 세계관.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유 방식 전체를 배우신 하나의 세계관의 변혁, 이렇게 선종이라는 단식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13종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어떤 존재와 존재자를 이해하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세계관이 된 거죠. 여기 말했던 뭐 무심이든 간결, 다행이든 사실 선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그 심플의 강경, 아주 단순한 일상, 우리가 여러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선의 미학이라는 게 뭡니까? 굉장히 단일하고 단순하면서도 어떤 절제가 있고 또 뭐랄까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역으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부여하잖아요. 교학이 주는 이미지와 좀 달리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한마디에 실린 그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차도, 뭐 화도, 서도 이런 말을 썼고, 뭐 중국은 이제 이렇게 우리는 뭐 또 일본은 또 뭐 다른 뭡니까? 뭐 법 여러 가지 쓰는 용어들이 좀 다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하나의 세계관의 어떤 변형을 가지고 준 게 선이죠. 기존의 교와 좀 달리, 또는 뭐 교라할 때 유교나 도가의 의미하고 좀 달리, 선은 그런 의미를 다 안고 있으면서 그걸 포월이라는 말, 껴안고 뛰어넘어서 우리가 불림문자 안에 도달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굉장히 반어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뭐 무미지미, 마등동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어적인 그런 의미처럼 굉장히 강력한 반어적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 발전도 그런 거고, 지금 비개념적 직관이 뭐 이런 선을 표현하는 용어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사유가 소원명청 시대에 어떤 주류로 들어오는 배경에서 중국 문화나 동아시아 문화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심지어 유가나 도가조차도 선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뭐 선을 노자화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선의 노장을 선종화시킨 측면도 있겠죠. 또 육아를 선종화시킨 측면도 있을 거예요. 선이 그냥 그게 엄청 큰 것 같아요. 예, 종속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선이 더 상위가 되어가지고 노장을 선종화, 육아를 선종화시킨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13종의 하나의 의미를 훨씬 높게 상위로 불교의 상위만이 아니라 육아나 도가까지도 선종화시키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세계관적 개념을 가져왔고 또 이제 사람들의 사회 방식 자체도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일요일 만행이라는 그 수다오 석도라고 하는 거 명나라의 전체 환쟁이 출간 승리면서 하늘에 만행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성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이 철학적 운동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거지만 결국 하나의 세계관의 변형을 가져주었다. 선이라는 게. 뭐 선임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많아서 요새 뭡니까 누구죠? 야타? 누구죠? 화다? 누구죠? 화다? 누굽니까? 우리 총경수라고 하던 누구죠? 무슨 나타? 아타? 우리 화가 우리나라 화가 중에 미국에 많이 알려진 무슨 나타죠? 무슨 나타? 갑자기 이런 그렇게 누더도 막 그 관 속에 넣고 하는 그런 화가는 뭡니까? 우리나라에 김한타인가? 김한타죠? 그분 사진작가 아닌가요? 사진작가. 사진작가. 우리 저기 박진희 우리 또 사진작가. 사진작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한타. 네. 김한타 맞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사유들도 사실은 손에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그림에도 그렇고 음악에도 그렇고 이 선이 미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전 방위에 다 미쳤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만이 아니라 전 우리의 일상에 파고들어서 이렇게 세계관을 바꾸었던.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가장 고급 문화는 선방에서 나온다. 그렇잖아요. 가장 고급 문화는. 우리 선방 한 친한 스님들이 신화호텔에서 커피 주문해 먹는다 그랬어요. 네. 무슨 얘기 같죠? 수정방. 예? 뭐라고요? 아닙니다. 수정가요? 수정방이라고요. 수정방. 수정방. 어떤 분이 가장 고급 문화가 선종에서 선방에서 나온다 하잖아요. 한철, 안간 힘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어떤 간에 그 선이 갖는 파워라는 게 굉장하죠, 사실은. 예.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출가했을 때 절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그때 그 원두 커피 이렇게 드립해서 내린다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절에 갔더니 이미 스님들이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야, 되게 신기했습니다. 더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고급 문화는 결국 불단에서 나오잖아요. 부처님께는 우리는 최고급 아닙니까? 최상급이잖아요. 그 대신하는 게 선사될 수 있고 선방에서. 그러니까 문화의 꽃이 정점이 결국 불교 있고 선에 있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선보겠습니다. 육조단경의 체계와 보조심을 육조단경의 항목이라고 해봤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앞에서 발표하셨던 분들이 다 내용 발표하셨던 걸 가지고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스님의 육조단경 발의 함의 이 부분은 조금 그거는요, 육조 단계를 내고 들어가기 전에, 발을 들어가기 전에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빨리 제가 준비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지도에 대한 부분 보시면 됩니다. 22페이지인가요? 발표문 22페이지. 처음 시작한 부분을 제가 말씀하는. 예, 우리 여기 발표문에는 22페이지로 되어 있고, 우리 네. 교재는 356페이지 하단 네 번째 줄, 승지도, 광주 남해 인양. 예, 보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승지도, 광주 남해 인양. 우리 교재는 356페이지 하단 네 번째 줄, 승지도.
광주 남해 있냐? 예, 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승지도 광주 남해 있냐? 승지도는 광주 남해 사람이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각줄 제가 여러 개 달아놨는데 그건 이제 그 김홍기 교수님 그 책에서 좀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제가 좀 해보다가 좀 잘 이해 안 되는 거는 김홍기 교수님 방으로 좀 실어놨습니다. 청익왈, 학인, 자, 출가, 강, 열반경, 식재, 람, 열반경, 식재, 유형. 대사께 가르침을 청하며 말하되 학인이 스스로 출가하여 열반경을 본 지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미명대의 원화상 수해. 하지만 아직도 대의를 깨우치지 못하였습니다. 원컨대 화상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사왈 여하처 이명. 대사께서 부르실 때 어느 곳에서 깨닫지 못했는가. 왈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어차 의혹. 말하되 재행이 무상한 것이 생멸법이니 생멸이 멸한 뒤에는 정멸이 위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추는 하나 안 달았어요? 출점? 네. 이거는 뭐라 하죠, 되게 여러분들? 이걸 흔히 재행무상계라고 칭하죠. 그리고 부처님 전생에 그 수행자 시절에 우리가 위법망구라는 있죠.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 몸의 간난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수행하던 호명보살 시절에 그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식인기가 나타나가지고 재행무상은 시생멸법이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배고팠던 호명보살이 재행무상은 시생멸법이라는 말을 듣고 환희심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과 조건에 생겨난 모든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상하다 하는 이 자체 재행무상은 생멸하는 법이다라는 이 구절을 듣고 환희심을 이제 느끼면서 귀를 쫑긋 눈을 번쩍 이렇게 뜨고 그 다음 구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둘러봤더니 사방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 앞에 식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먹는 귀신이죠. 그래서 당신이 재무상은 시생멸법이냐라고 하는 개송을 불렀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해서 나머지 반 개송을 들어주시오. 그랬더니 나는 지금 며칠을 굶어서 도저히 더 이상 노래할 힘이 없으니 내가 노래를 나머지 반 개송을 들어주면 그대의 몸을 내게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제안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했더니 이제 바로 생멸멸이하면 정멸미락이다. 생하고 멸하는 법조차 멸하고 나면 정멸이 곧 절복이 되네. 정멸이 이제 멸망에 대한 표현이죠. 번역이죠. 그걸 듣고 이제 환희심을 느끼면서 법회를 느끼고 있었죠.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약속대로 몸을 버려야 되니까 그 수행처에서 몸을 절벽으로 던지잖아요. 그때 이제 범천이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의 간난과 고통을 아끼지 않는 이 호명보살의 몸을 받아내잖아요. 그런 참탄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생에 바로 석가보살 부처님의 전생이었다는 얘기를 해서 흔히 첫 구절에서 재행무상계라고 하는 이렇게 통칭을 많이 하죠. 그 전생에 우리가 석가보살 원래 대성 이전에도 보살이 있긴 했잖아요. 그 수행자 보살이죠. 부처님의 전생을 되게 석가보살이라니까 그 호명보살이 이제 그렇게 한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타카 본생단이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수행자가 바로 전생에 나였다 이렇게 부처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유명한 구절이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지금 이해가 잘 안 됐던 지도 선사가 이제 해명대사에게 이제 묻는 거죠.
의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의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사왈 장마생의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무슨 의혹이 일어난다는 것이냐? 왈 일체 중생 개유 이신 위색신 법신이야. 말하되 일체 중생은 모두 두 가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신과 법신이 그것입니다. 색신 무상, 유생 유멸, 법신 유상, 무지 무각. 색신은 무상하고 생멸이 있으며 법신은 항상하여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경운 생멸멸이 정멸미락자. 경에 이르기를 생멸이 멸한 이후에 정멸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어떻게 불심 하신 정멸 하신 수락 어떻게 정멸의 몸이 있으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나요? 약 색신자 색신 멸시 4대 분산. 만약 색신이라고 하면 색신은 멸할 때 4대로 나뉘어 터지고 전연 시고 고 불가 언락. 전부가 괴로움이라 하는데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약 법신 정멸 즉 동 초목 와석 수당 수락. 만약 법신이 정멸이라고 한다면 바로 초목 와석과 같아서 누가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겠습니까? 우 법성시 생멸 지체 오온 시 생멸 지용 일체 오용 생멸 시상. 또한 법성은 생멸의 본체이고 오온은 생멸의 작용이며 본체는 하나이고 작용은 다섯이니 생멸이 항상합니다. 생 즉 종체 기용, 멸 즉 석용 귀체. 생겨남은 바로 본체로부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라짐은 바로 작용을 거두어서 본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약청 갱생 즉 유생 지류 부단 부멸. 만약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즉 유정의 불과 끊어지지 않고 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 불청 갱생 즉 영귀 적멸 동어 무정짓물. 만약 다시 태어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영원토록 정멸로 돌아가는 것으로 무정물과 같습니다. 여시 즉 일체 제법 피 열반지 소 근복 상 부득생 하락 지유. 그렇다면 일체의 법이 열반의 도리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오히려 발생하지도 못하는데 어찌 낙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왈 여시 석자 하 외도 단상 사견 이의 최상승법.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부처님의 제자이면서 어찌 외도의 단견과 상견이 사견을 익혀서 그것으로 최상법을 논하는가? 처여소설 거여소설 즉 색신외 별 유법신 이생멸 구어 정멸. 그대가 말한 것에 의거하면 색신 외에 따로 법신이 있어서 생멸을 벗어나서 정멸을 구하는 것이며 우추 열반 상락 언 유신 수용. 또한 열반의 상락을 추구하여 색신으로 수용함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사내 집린 생사 탐착
세락. 이것은 생사에 집착하는 것이고 세간의 오용락에 탐착하는 것이다. 여금당지, 불위 일체미인. 그대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에 미혹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을. 인, 온, 화, 위, 자체상, 분별 일체, 법, 위, 외진상, 호, 생, 오, 사, 염염, 변유, 천유. 그대들은 오온의 화합을 자체의 상으로 삼고 일체의 법을 외진의 상으로 분별하며 태어남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며 생각이 변하여 흘러가고 부지몽한 허가 왕수윤회. 그것이 꿈, 환상, 허망하고 가설된 것임을 알지 못해서 할 일 없이 윤회를 받으면서 이 상락, 열반, 번위, 고상, 종일, 치구. 상락의 열반을 도리어 고상으로 삼아서 종일토록 구하고자 치달린다. 불민차고 내시 열반 직락. 부처님께서 이를 불쌍하게 여기시어 곧 열반의 진실한 즐거움을 보이시네. 찰나 무유 생상, 찰나 무유 멸상. 찰나에 생겨나는 모습도 없고 찰나에 사라지는 모습도 없으며 갱무생멸, 가멸, 시즉, 정멸, 현시, 현전. 다시 생하고 멸함이 멸하는 것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정멸의 현전이니라. 당, 현전시, 역, 무, 현전, 지량, 내위, 상락. 정멸이 현전할 때도 또한 나타남이 헤아림도 없으니 이에 이르기를 항상 즐거움이라 하느니라. 차락, 무유수자, 영무, 불수자, 기유, 일체, 오용, 지명. 이 즐거움은 받는 자도 없고 또한 받지 않는 자도 없으므로 어찌 하나의 제의 5가지 작용이라는 말이 있겠는가. 하황, 갱언, 열반, 근복, 제법, 영, 불생, 사내, 방불, 회법, 청오, 개활. 하물며 어찌하여 열반이 제법에 갇히게 하여 영원토록 발생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내, 방불, 회법, 청오, 개활.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을 기방하고 부처님의 법을 회면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개송을 들어보라. 끝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기연장을 하고 있죠. 제7장 기연년 여러 제자들과의 문답 중심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 지도 선사와 이제 문답에 대한 얘기죠. 예, 질문 없으면 그 다음 볼까요? 네, 이어서겠습니다. 무상 대열반 원명 상적조. 위없는 대열반의 경지는 원명하여 늘 적조한데 범부 미치사 외도집 미단. 범부는 곧 죽음이라 말하고 외도는 단멸이라 집착하네. 제부 이승인 목이 위무작. 성문 면각을 구하는 사람은 또한 열반을 무작이라 말하네. 진속 정속의 62견본. 모두 감정에 의해 개탁된 것일 뿐 62견이 근본이네. 망 및 허가명 하위 진실의.
함부로 가명의 이름을 내세워 어찌 진실한 뜻을 알겠는가. 유유 과량인 통달 무취사. 오직 헤아림을 넘어선 사람이 취사 분별 없음을 통달하니. 이지 오온법 극이 온중아. 오온의 법과 오온으로 구성된 나를 알아서 외현 중색상 일일 음성색 성상 밖으로 드러난 갖가지 색상과 음성을 드러낸다. 평등 몽환 불희 범성변. 열반의 평등은 몽환과 같아 범부 성인이라는 견해가 없고 부작 열반해 이변 삼재반. 열반을 깨쳤다는 견해 없고 이변과 삼재를 끊었네. 상음 재근용 이불희 용상. 항상 육군의 작용을 응하지만 작용한다는 생각이 없으며 분별일체법 불희 분별상. 일체법을 분별하지만 분별한다는 생각 일으킴 없네. 겁화 소해저 풍모 산상격. 겁화가 바다를 불태우고 바람이 산을 서로 부딪혀도 진상 정멸락 열반 상여시. 참되고 항상한 정멸한 락은 열반의 모습 그대로일세. 오금 강언설 영여 사사견. 내가 지금 언설로 말하려 하니 그대의 사견을 버려야 한다. 여물 수언해 허여 지소금. 그대여 말을 따라 이해하지 않으면 그대의 지견이 트인 것이네. 지도 문계 대오 용약 장례 이퇴. 지도 스님은 이 개송을 듣고 대오하여 뛸 듯이 기뻐하며 예를 올리고 물러갔다. 여기까지 이제 지도 스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행사선사 생길주 안성유씨 문조계 법석 성화 경례 참례. 행사선사는 길주 안성 출신으로 성은 유씨이다. 조계의 법석의 교화가 성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참례하였다. 수문왈 당하소무 즉 불락계급. 그리고는 물었다. 조사께 물었다. 저는 어떤 수행을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왈 여승 작시 말에 대사가 물었다. 그대는 어떤 수행을 하는가? 왈 성제 역불이. 말하되 성스러운 진리조차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사왈 락하 계급. 대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계급에 떨어진 꼴이다. 왈 성제 상불이 하 계급 지유. 행사가 말하되 성제도 일찍이 추구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계급이 있다는 말인가요? 사심기지 영사수중. 대사는 행사를 법기로 여기고 행사로 하여금 대중을 이끌도록 하였다. 1일 사위왈 여당 분화 일방 무령 단절. 어느 날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그대에게 이제 한 지역을 담당하여 교화토록 맡겨주겠다. 그러니 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라. 사기득법 수회 길주 청원산 홍법 소하 시홍제선사. 행사는 법을 터득하고 마침내 길주의 청원산으로 돌아가서 법을 홍포하며 스승의 교화를 계승하였다. 시호는 홍제선사이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청원 행사에 대한 기연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해능 밑에 청원 행사계, 청원계가 있고 남학회양, 남학계가 있죠. 이렇게 두 계보로 갈라져서 이제 이쪽에 회양계는 마조로, 저건 이제 석두 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런 부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청원 행사가 엄청 유명한 스님인데 여기서는 짧게 나오네. 그러네요. 예. 마조와 해양 선사 사이에도 그 와석 법문, 그 기가장 가는 거, 네. 그거밖에 지금 연결고리가 없어요. 어디에도 해양과 마조 관계, 그리고 무상과 마조는 있지만 이렇게 신라 무상과 그 이제 또 이런 부분들도 문제지만 뭐 거의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네, 그럼 이어서 회양선사 들어가겠습니다. 회양선사 금주 두시 자야 초알 숭산 안국사. 회양선사는 금주 두시의 후손이다. 처음에는 숭산의 해안국사를 첨언하였는데 안발지 조계 참구 양지 예배 해안의 권위로 조계에서 가르침을 구하였다. 해안이 도착하여 예배드렸다. 사왈 심한 시철에 대사께서 부르셨다. 어디에서 왔는가? 왈 숭산 말하되 숭산에서 왔습니다. 사왈 심화물 입말에 대사께서 물으셨다. 무엇이 여기에 왔느냐는 말이다. 어떤 물건이 왔는가? 왈 설사 일물 즉 부중 회양이 말하되 일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곧 어그러지고 맙니다. 사왈 환가 수증부 대사께서 물으셨다. 그렇지만 수행과 깨침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왈 수중 즉 불무 오염 즉 부득 말하되 수행과 깨침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곧 염호되지 않도록 할 뿐입니다. 사왈 지차 불 오염 재불지소 획염 대사께서 말했다. 무릇 이와 같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불에 혼용하는 바이다. 여기여시 오역여시 그대는 이미 그와 같은 경지가 되었고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서천 반야다라 참 여조카 출일 구 마구 답살 천하이 인도의 반야다라께서 그대를 두고 첨언하셨다. 그대의 발밑에서 말 한 마리가 출현하여 천하의 사람들을 짓밟아 죽일 것이다. 응제 여신 불수 속설 일본 무 서천 이하 27자 응당 그대의 마음에만 담아두고 섣불리 발설하지 말라. 어떤 본에는 서천 이하 27자가 없다. 양 파연 개배 수지 지 좌우 일십 오제 일진 현오 회양은 화련히 육조의 마음과 계합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해능의 문화에서 15년을 모셨는데 나날이 현호한 경지에 도달하였다. 후왕 남아 대천 선종 칙시 대해 선사 후에 남학으로 가서 선종을 크게 진작하였다. 시호는 대선사이다. 네, 이렇게 해서 남학 해양선사에 대한 기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서천의 반야다라 존자가 이제 참하기를 너의 발밑에서 말 한 마리가 나와서 천하를 다 천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마조를 염두에 두고 했다는 얘기죠. 마조도의를. 그래서 중국 선종사에서 마조의 위상이라는 게 엄청나죠. 우리 162년이라는 경덕선 제자가 나오는데 148 나오는 것도 160 나오는 게 있는데 중국 선종의 그 제자들이 여기서 다 나오고
우리나라 구산성문 선사 중에 칠산성문이 다 마조문화로 찾아가잖아요. 마조문화에서 뭐 서당 지장부터 남정본 또 창주 신강 여러 인물들 다 그쪽으로 다 찾아가게 되는데 어떤 간에 그 마조 위의 서성이었던 신라 동정무상사는 바로 신라 왕자 출신이었다는 그런 의미. 마조가 선종사에서 찾아낸 위상이 지금 여기 참원처럼 이렇게 회양 밑에 나와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랍니다. 다음은 영가 현각선사 기영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는 안 들었죠? 여기 마조 여기는 들었나요? 주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자세히는 못 알았습니다. 안돼. 못 알았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본에는 서천이하 27자가 없다고 돼 있죠. 없는 본을 참고했나요? 이런 거 좀 달아주면 좋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 그다음에요. 영가 현각선사 온주 대시사. 영가 현각선사는 온주 출신으로 대시의 후손이다. 소습 경론 정천태지관 법문 인간 유마경 발명 신지 젊은 시절에 경과론을 익혔고 천태지관 법문을 정밀하게 배웠으며 유마경을 본 인연으로 마음을 꿰쳤다. 우사제자 현책 상방 여기 극단 출원 암합 제조. 대사의 제자인 현책과 짝을 이루어 서로 만나서 더불어 절차 탐마하였는데 나누는 이야기가 모든 조사의 끝과 부합되었다. 책운, 인자, 득법, 사수. 현책이 말했다. 자네는 어떤 스승에게 득법했는가? 아청 방등론 경론 각유 사승. 현각이 말하되 나는 여러 스승을 참문하고 방등경론을 들었다네. 후어 유마경 오 불심종 미유 증명자. 후에 유마경에서 불심의 존재를 깨달았는데 아직 증명을 받지를 못했다네. 책운 위음왕 이전 즉득 위음왕 이후 무사자오 진시 천연외도. 현책이 말하되 위음왕불 이전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위음왕불 이후에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았다 하면 모두 천연외도가 되네. 원인자 위야 증거. 현각이 말했다. 원하건대 그대가 내 깨침을 증명해 주길 바라네. 책운 아언경 조계 육조대사 사방문집. 현책이 말하되 나의 말은 미진하다네. 조계에 육조대사가 계시니 사방에서 대중들이 문집하여 병시 수법자 약거 즉여 개행 해행. 법을 받으려는 자들이 많다네. 만약 간다면 즉시 법으로 함께 가겠네. 각수 동책 레참 요사 삼잡 진양 일이 진석 일이. 현각은 현책과 함께 참여하려고 따라왔다. 대사의 둘레를 3번 돌고 나서 석장을 떨치고는 앞에 섰다. 사왈 부사문자 구 삼천미의 8만세행 대덕 자하 방이래 생대암 아만. 대사가 말하길 무릇 사물이라면 3천위의와 8만가지 세밀한 행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덕은 어디에서 왔길래 크게 아만을 부리는가? 각왈 생사대사 무상신속. 현각이 말하되 생사대사가 무상신속입니다.
사왈 하불채취 무생 묘무 속호. 대사가 이르기를 어찌하여 무생을 체득하여 본래 신속조차 없다는 도리를 요달하지 못하는가. 왈 체즉 무생 요 본무속. 현감이 말하되 이제야 본체가 바로 무생으로서 본래 신속이 없음을 요달하였습니다. 사왈 여시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고 그러하다. 현가 방구 위의 예배 수유 고사. 현각이 바로 위를 갖추어 예배하였다. 잠시 뒤에 하지 인사를 드렸다. 사왈 반퇴속호.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아닌가. 왈 본자 비동 기우속야. 현각이 말하되 본래 스스로 움직임이 없는데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사왈 수지 비동. 대사가 말씀하시되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왈 인자 자생 분별. 현각이 말하되 대사께서 스스로 분별 내시는 것 아닙니까? 사왈 여신득 무생직의. 대사가 말씀하시되 그대가 깊이 무생의 뜻을 깨달았구나. 왈 무생 기유의야. 현각이 말하되 무생이라는데 어찌 뜻인들이 있겠습니까? 사왈 무의 수당 분별. 대사가 말씀하시되 뜻이 없다는 것은 누가 분별하느냐. 왈 분별력 비의. 현각이 말하되 분별하되 또한 그 뜻이 없습니다. 사왈 선제 소유일숙 시위 일숙각. 대사가 말했다. 그래 그렇다. 좀 머물렀다가 하룻밤 자고 가거라. 당시 사람들이 이를 일숙각이라고 불렀다. 후저 증도가 성행 우세 시왈 무상대사 시칭위 진각언. 후에 저술한 증도가가 있으며 세상에 크게 유행하였다. 시호는 무상대사인데 생전의 호는 진각대사이다. 여기까지가 영가습니다. 기억입니다. 일숙각이라는 게 유명한 별명처럼 많이 불리죠. 연가현가 정도가. 되게 삼조 성찬의 신신명하고 연가현각의 정도가를 많이 있죠. 특히 성가에서. 예, 그 다음에요. 지황 들어가겠습니다. 선자 지황 초창 오조 자위이 득정수. 지황 선자는 먼저 오조 후인에게 참문하였다. 스스로 말하기를 이미 가르침을 바르게 받았다고 했고 암거 장좌 적 20년 사제자 현체 유방지 하역. 사전. 예, 보름삭자. 그 이 지역 이름이 하삽이라는 곳인가요? 그렇게 봐야겠네요. 암자의 장좌부로 하며 20년을 지냈다. 대사의 제자 현책이 유행하다가 하삭 지방에 이르렀다. 특방을 이룬다고 합니다. 하삭 지방. 산 쪽으로. 문황지명 조왕문운 여제 차 작시망. 거기서 지왕의 이름을 듣고는 암자에 찾아가 물었다. 그대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황왈 입정. 지왕이 말했다. 입정합니다. 채운 여운 입정 위유 신입야.
무심이야. 현책이 이르기를 그대가 입정이라고 하니 유심으로 입정합니까? 무심으로 입정을 합니까? 약 무심입자 일체 부정 초목 와서 음합 득점. 만약 무심으로 들어간다면 일체의 무정 초목 와석도 응당의 선정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약 유심입자 일체 유정 함식 지류 역은 득점. 만약 유심으로 들어간다면 일체의 의식의 흐름을 함장하고 있는 유정들도 또한 응당이 선정을 얻어야 합니다. 황왈, 아정, 입정시, 유무지심. 지왕이 말했다. 나의 바른 입정시에는 유무의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 책운, 불견, 유무지심. 즉시 상정, 하유 출입. 현책이 말하기를 유무의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는 것은 바로 항상 선정에 있는데 어찌 출입이 있습니까? 약유 출입, 즉비대전. 만약 출입이 있다면 그것은 깊은 선정이 아닙니다. 황무대, 양부. 지왕이 대답 없이 양부하였다. 침묵하였다. 문왈, 사사, 수야. 지왕이 물었다. 스승으로 누구를 모십니까? 책운, 아사, 조계, 육조. 현책이 말하기를 나의 스승은 조계의 육조 스님이십니다. 황운, 육조, 이 하위 선정. 지왕이 말하기를 육조 스님께서는 선정을 무엇라 하시나요? 책운, 아사 소설, 묘심 원저, 치용여용. 현책이 말했다. 나의 스승은 설하시기를 묘하고 깊은, 둥글고 적적하여 체화용이 여려하다. 오음공공, 육진기유, 불출불입, 부정불안. 오음이 본래 공했으니 육진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고 들어옴이 없고 선정과 혼란함도 없다. 선성 무주, 이주 선적, 선성 무생, 이생 선상. 선성은 머무름이 없고 머무름을 떠나서 선적에 든다. 선의 성품은 본래 무생이니 선의 사상도 태어남이 없다. 심여 허공, 명무 허공지량. 마음은 허공과 같고 또한 허공은 헤아릴 수 없음이니라. 황문 시설, 경례 계사. 지왕 알사. 경례 알사. 지왕이 이 설함을 듣고는 찾아와서 대사께 계를 올렸다. 사문운, 인자, 하래, 황구, 진전연. 대사께서 물으시되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지왕은 전에 있었던 인연을 이야기하였다. 사운, 성여소원, 여단, 심여, 허공, 불착공경. 대사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그대가 들은 바와 같다. 그대는 마음을 단지 홍화같이 하되 공경에 집착하지 말라. 응용무의 동정무심. 그러면 응과 용에 의심이 없고 동과 정에 분별심이 없으며 범성정망, 능소, 구민, 성상여여, 무부정시야. 범과 성의 차별심이 사라지고 능과 소의 구별이 사라지며 성과 상이 여여하여 선정의 때가 아님이 없다.
일본 무여 단이하 35자 지운 사민 기원래 수수 개쾌 개견. 네. 어느 노래는 그대는 마음을 단지 이하의 35자가 없다. 대사께서 지왕이 멀리서 온 것을 가득하게 여기고 마침내 가르침을 주어 결택해 준 것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 황어 시대오 20년 소득신 도무영향. 지왕이 이에 크게 깨달으니 20년간의 얻은 마음이 완전히 그림자조차 없도다. 기야 하북사 성가요? 사서. 네. 문공중유성문 황선사 금일득도. 그날 밤에 하북의 선비와 백성들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지왕선사가 오늘 도를 깨달으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황후 예사 복귀하고 개화 사중. 지왕스님이 후에 예배하며 하직하고 하북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부대중을 도와야한다. 일승문 사운 황매의지 신마인드. 어느 승이 대사에게 물었다. 황매의 의지는 누가 터득하였습니까? 사운 회불법인드. 대사께서 말씀하시되 불법을 아는 사람이 터득하였다. 승운 화상환득부. 승이 말했다. 화상께서는 얻으셨습니까? 사운 불회 불법. 대사가 답하기를 나는 불법을 모른다. 사 일일 욕탁 소수지의 이무미천. 스승이 어느 날 하사 받은 옷을 빨려고 했으나 좋은 셈이 없었다. 인지 사후 오리허 견산민 울무 단기 반시. 이에 절 뒤쪽으로 오리쯤 가서 산림이 울창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맴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진 석탁지 천응수 이출. 스승은 석장을 흔들어 땅에 꽂으니 샘이 손을 대자마자 솟아나왔고 저기 위지 내 괴슬 완의 석상. 물이 모여 연못이 되었으며 이에 무릎을 꿇고 옷을 돌 위에 빨았다. 홀 유일승 외 예배. 호련히 한 승려가 와서 예배하였다. 운 방변시 서촉인 작어 남천축구 견 달마대사 촉 방변 속광 당토. 말하되 저 방변은 서촉인으로 어제 남천축국에서 달마대사를 친견했는데 저한테 속히 당나라로 가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촉하셨습니다. 오전 대가서 정법안장 그 승가리 견전 6대 소주조계 여법 담례.
내가 전수받은 대가석의 전법 안장과 승가리가 살펴보니 6대 소주 조계에 전해졌으니 너는 가서 보고 예배하라. 방변 원래 원견 아사 전례 의발. 이에 저 방변이 멀리서 와서 원컨대 저의 스승께서 전하신 의발을 보기를 바랍니다. 산의 출시, 차문, 상인, 공하사업. 이에 대사가 의발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묻기를 스님께서는 어떤 수행을 하십니까? 왈, 선소. 방변이 말했다. 흙으로 상을 만듭니다. 사정색왈, 여시소간, 변망조. 대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대가 나의 소상을 만들어 보거라. 방변이 당황하였다. 과수일, 소취, 진상, 가고, 칠촌, 곡진, 기묘. 며칠이 지나서 흙으로 만든 대사의 진상이 완성되었다. 그 높이는 7촌인데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었다. 사, 소알, 여, 지, 해, 소성, 불해, 불성. 대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대는 단지 소상의 성질만 알았지 불성을 알지 못하는구나. 사, 여, 사서, 수마, 방변정, 왈, 영희, 인천, 복전. 대사가 손을 뻗쳐서 방변의 정수리에 얹고 말했다. 그대는 영원토록 인간과 천상의 복전이 되리라. 사인이의 배지, 변취의 분위상, 일피 소상, 일자류, 일용 종미 앵인가요? 예지중. 이에 대사가 보답으로 가사를 전수하였다. 방변은 가사를 받고는 상분하였다. 일분으로는 소상을 덮고 일분으로는 자신을 위해 남겼으며 일부는 소상을 감싸서 땅에 묻고 소원하였다. 서왈, 후득차의, 내오 출세, 주지 어차, 중건 전후. 후에 이 가사를 얻어서 내가 주지로 출세하리라. 그러고는 다시 사차를 출세하고 주지로 출세하고 사차를 건립하겠다. 송가우 8년 유승 유선 수전 굴지 득의 여신. 송나라 가우 8년에 유선이라는 승려가 사차를 준수하면서 땅을 파서 가사를 발굴했는데 새 옷 그대로였다. 상제 고천사 기수 첩웅. 육조의 소상은 고천사에 모셨는데 기도를 하면 반드시 감흥하였다. 유승 거 와륜선사 개왈 와륜 유기량. 거기까지 우선 잠깐 끊고요. 거기까지 질문 있으면 네. 그 방변 쪽이에요. 네. 상인 공 하사업 그렇잖아요. 방변이. 네. 그러니까 스님은 무슨 수행을 하셨습니까 했는데 네. 이게
해능이 방변한테 물은 겁니까? 아니면 방변이 해능한테 물은 이 겁니까? 부분은 이제 그 대사께서 방변한테 물은 겁니다. 네, 장난치는 거 아니고요. 네. 해능이 그 해능대사가 네. 방변한테 계속 반말하다가 네. 왜 또 이렇게 존댓말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이제 제가 그냥 아직 좀 부족해서 어조를 소개를 못했습니다. 주위 아까 그 상단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 주 2번에 일본 무여단 2 이하 35자 그 다음에 치운 사민 원래 수수 계격 거기 한번 다시 볼래요? 예, 여기 일본 무역 여기 35자. 예. 네. 거기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여단 신여하고 요 아랫부분도 이제 요 뒤에 부분에서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어떤 부분인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 치운 거기에 그걸 단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치운을. 아, 지금. 예. 요 단지 아마 여기 여단 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여기는 것 같고요. 지문은 해석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그 김용기 교수님 아마 번역해놓은 거 제가 그대로 옮긴 부분일 것 같은데 지문은 따로 지운 결택한 것에 준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 요 부분이 지운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그게 맞나요? 요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김홍기 교수님 책에서 제가 가져고 왔습니다. 김홍기 교수가 틀리면 같이 틀릴 거예요. 김홍기 교수가 벼랑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거예요. 벼랑에. 같이 떨어져야지 뭐 별 수 있나. 미국에 있다가 이제 캐나다 그 연구년 마치고 돌아올 때 캐나다 그 빅토리아 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데 앞에 차가 없어가 열심히 달렸더니 이제 나중에 그 미국 경찰이 총 들고 나타나가지고 멈추라고 해가지고 총을 들고 이제 겨누면서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근데 이제 이게 미국 도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앞차가 없어가지고 앞차가 빨리 가긴 나도 따라갔다 했더니 그럼 저 차가 벼랑에 떨어지고 너도 떨어질 거냐? 이렇게 총을 들고 묻는데 아니라고 하고 이제 표 면했는데 아니, 달리면서 이제 뭐 내가 길이 낯설니까 처음 가고 있으니까 캐나다에서 미국 다시 들어오는데 총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 얘들은 경찰이 와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길가 이쪽 길에 다 숨어 있잖아요. 미국 애들 경찰들이 이렇게 달려가니까 갑자기 나타나 총 들고 나타나서 가족들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지금 나서 우리 김호희사 이걸 치운을 그렇게 번역했다고 해서 따라갔다고 하니까 얘기해요. 맥락적으로 보면 치운이 꼭 그렇게 보이지만은 않는데 다른 돈이 지금 없으니까 이 국내성 일본의 국내성 보관본에 지금 1번부터 결까지 22자가 지금 거기는 공본에는 없다는 건데 근데 치운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봐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은요? 지금 거기 성여소원 그 다음에 여, 단, 심, 여, 허공부터 무부정시야 여기까지가 지금 35자거든요. 그게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운, 사민, 기원래, 수, 계결. 진실로
그대가 들은 바와 같다. 대사께서 그 위에 물으시되 이나 인자하래 황구술전연 이제 그대에서 왔는가 하니까 전에 있었던 인연을 얘기했죠. 진실로 그대가 들은 바와 같다 라고 하는 대목인데 이것도 지금 치운 사민기 원래 수수계결 여기 지금 해령대사가 얘기한 거 아닌가요? 예. 어떤가요? 대사께서 지왕이 멀리서 온 것을 가르쳐 가르치며 선택해 주는 것을 지운이 좀 어색해 보였었는 얘기예요. 단지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만 보는 게 이게 할주이긴 한데 분할주인데 이 앞에 35자를 이제 뭐 다른 분 없다고 하더라도 성녀 소원 해놓고 치운 사민 기원래 수수 개결 이렇게만 되니까 혹시 저 문장이 저렇게 떨어지지 않고 예. 그 여단 이하 35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지운이라고 했는데 예. 저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단자하고 지자, 단지 이렇게만 써있더라 그런 뜻이 아닐까요 혹시? 35자는 없는, 이하 35자는 없는데 단지 그 뒤에만 있더라. 이제 이 김옥의사는 그렇게 번역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번역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긴 할 텐데 이게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지금 이게 할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편집자가 어차피 이게 할주에는 편집자가 이제 넣었을 텐데 사민기 원래 수수계결 이게 이제 성녀 소원에 이어지는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했던 거는 어떻게 조금 어색해서 지금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그 지훈이 예. 지가 지라는 사람 이런 거를 지자라고 나와요. 사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게 돼 있거든요. 지원하면. 그러니까 그 지원할 때 그 지가 누군가 그러면 풀네임이 뭔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일반적인 용어로 볼 때 그러니까 앞에 뭐 왈 이런 부분도 나왔지만 여기 그렇긴 한데 운이 나오니까. 근데 이 맥락이 좀 어색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자는 거고 기존 번역은 어떻게 됐는가.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쉬었다 하시죠. 예. 그래, 좀 쉬었다 하죠. 예.